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간단하고 사소한 그런 건강 상식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나이 들어가며 알게 된 내용들을 에, 공유하려고 한번 녹화를 했습니다. 다소 부끄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아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모르고서 10년, 20년씩 고생하다가 누구한테 들어서 알게 되거나 또는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녹화를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간단한 트러블, 성가셨던 것들을 개인이 스스로 해결했던 그래서 무탈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혹시 전문적인 상황이 요구되는 것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야 되지 이 내용을 참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눈에 발생하는 또는 귀, 코, 입에 발생하는 자잘한 작지만 좀 성가신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볼 거고요. 손발이나 어떤 습진에 관련해서 좀 고생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얼굴, 눈, 귀에 관한 상식을 먼저 말씀해 보면요. 눈에 이제 요새는 눈 다래끼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저희 어려서는 환경이 좀 열악했기 때문에 눈 다래끼가 좀 많았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귀 같은 경우도 좀 웨이도 부분이 좀 가려울 때 뭐 간단한 조치 또는 어깨 걸림의 결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눈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눈다래끼의 원인이 지나고 보니까 예전에는 베개피를 자주 좀 세탁하지 못한 뭐죠? 세탁기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는 베개피 세탁을 잘 못하고 또는 좀 게으르거나 좀 깔끔하지 못한 분들은 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베개피를 자주 안 빨고 그냥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귀찮아서 술 먹고 들어와서 또는 화장을 안 지우거나 해서 세안을 안 하고 지침하게 되면 눈이 좀 가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울 때 긁거나 방치하지 말고 바로 세안을 하면 대부분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눈 다래끼가 생긴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어려서는 좀 이렇게 눈자기 때문에 좀 고생했던 적이 덜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눈에 눈썹이나 속눈썹이나 티눈 같은 게 들어가면 상당히 성가신데 이럴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틀고 가까이 눈을 가까이 두고 손으로 물을 받아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눈을 뜬 상태로 뿌려주면 좀 씻겨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없을 때는 누가 다른 사람이 이으로 불어서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요새 이제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뻑뻑한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근육이 제일 부드럽다고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눈 운동을 좀 해주시면 눈에 대해서는 어, 좀 원활하게 부드럽게 눈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운동하는 것은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 웨이도가 좀 가려울 때는 약솜에 살짝 묻혀서 짜도 안 나올 정도 묻혀서 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웨이도 좀 닦아내고 바세린을 바르고 나면 가려움증이 좀 없어지는데요. 아마도 귀 같은 경우에 뭐 먼지도 많이 들어가지만 잘 때 베개하고 이렇게 눌려 있기 모로 자다 보면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탈지면하고 이렇게 잘라진 탈지면 있죠? 저게 에탄올을 살짝 묻혀서 닦아낸 다음에 바세린 바르면 좀 깔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수면 중에 모로 자다 보면 어깨가 결릴 거예요. 근데 전문가는 어려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나이 먹고서는 점점 이렇게 모로 자고 일어나면 팔이 저리는 현상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깨 결림이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모로 오래 누워 자고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더 크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경추베개라고 그래서 이런 목을 받쳐주고 모로 누워 자면 약간 높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베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모로 누워 자면 어깨 높이와 머리 높이가 상간에 격차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베개 높이가 어, 메워져야 팔이나 어깨 눌림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높이 베개 높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차에 따라서 경치베개가 좀 잘 안 맞으면 밑부분에 뭐 좀 깐다든지 해서 높이를 조절해서 하면 일단은 팔저림 현상은 좀 많이 완화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죠? 모로 누워져서 결림 현상에 의한 그 어깨 결림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코 안이 좀 가려울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뭐 손가락으로 후비거나 이러면 오염돼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손가락을 대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세척에 따라 일단 손이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또 코털 제거할 때 보면 좀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을 해서 상처를 입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비염 또는 코막힘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제 경험을 삼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 관리하면 이렇게 뭐 코털 뽑을 때 뭔가 이게 이런 도구를 써서 여기 본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 코털의 기능이 먼지 예방하고 뭔가 건강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삐죽삐죽 삐져나온 거 보기 싫다고 이렇게 빼내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털 빠진 부분에 염증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면도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윙 돌면 더 깎아내는데 이게 제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고장 안 나고 쓰는 게 있는데 가끔 씁니다. 근데 주로 유가이 꽃이 뭉툭한 가위로 삐져나올 때 뭐 아침에 거울 보고 세수할 때 있으면 잘라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뾰족한 가위는 처음엔 잘 몰라서 뭐 누나들이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위만 보고 이거 했다. 요거는 찔릴 염려가 있으니까 좀 위험하고요. 요 부분이 코털 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눈썹 같은 것도 잘라내지만 아무튼 코털 제거할 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세척하고 이러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코털 제거할 때는 이렇게 본드 붙어 있는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 이런 가위를 통해서 잘라주면 깔끔하고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딱지는 또 어려서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잘 뺐는데 이것도 지저분한 손으로 하게 되면 오염되고 또 가렵고 또 긁게 되니까 세수할 때 물에 불려서 이렇게 풀거나 좀 잘 안 나올 때는 한쪽 코를 막고 빼낼 부분을 휙 풀면 젖어 있어서 잘 빠집니다. 그래서 코딱지 제거할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빼내서 남보기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게 하지 마시고 물에 불려서 풀면 잘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염 같은 경우 이렇게 코가 가렵거나 살짝 코 맹맹이 소리가 날 때 물론 이제 뭐 염증이 심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가볍게 이렇게 우리 중류수 관류제를 사서 약국에 가면 쉽게 뭐 비싸서 1,500원 정도 합니다. 이 뚜껑에 딱 따라서 한쪽 코 막고 안 막은 쪽으로 코로 빨아들이면 한 3번 빨아들이고 빼내고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쪽 코 막고 또 한 3번 빼면
요거 한 뚜껑으로 한 6번, 3번, 3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코도 좀 가려움이나 이런 염증이 좀 없고요. 근데 초기에 우리가 그런 현상들은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좀 비염이 심한 분들은 이런 관류를 위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긴 하던데, 이건 별도로 사야 되니까, 이건 싸주는 모양이요. 뭐, 이렇게 원시적으로 뚜껑을 가지고 따라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코 후비고, 더 지저분한 오염된 손으로 코를 후비거나, 코딱지 떼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염증이 발생하거나, 또는 오염된 이불을 얼굴을 덮고 자면, 그 코로 호흡할 때 그런 오염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오염된 이불 추우니 춥다고 코 밑에 바싹 대고 자면 또 그렇습니다. 이불도 좀 자주 빨아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얼굴 코하고는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자야 코가 오염도 안 되고 혹시 가벼운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관류제를 사서 코에 대고 한번 흡입했다 빼내면 코 가려움증 같은 거 없고 간단한 뭐 비염 증상이나 감기 증상 같은 거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음, 얼굴 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껍질대 때 문제점, 잇몸 염증, 간단한 염증 같은 경우, 잇몸보호하고 입깨짐 방지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 및 입안에 뭐 이물질이 있을 때 좀 곤란한데요. 자, 입술을 껍데기 할 때, 껍질이 있을 때 보면 손으로 이렇게 떼다가 피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세수할 때 그때 적셔서 촉촉해질 때 때밀듯이 이렇게 살살 밀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술은 아침에 그때 떼고 혹시 낮에라도 성가시면 화장실 가서 물에 불려서 떼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잇몸에 가벼운 염증, 뭐 양치질을 잘해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가끔은 잇몸에 천적이 뭐가 좀 떨어지거나 잇몸에 염증이 살짝 있어서 양치할 때 피나고 이런 살짝 피가 나면 초기에 어디 보면 20도 이상의 소주에다가 뭐 이렇게 헹그라고 돼 있는데 저는 뭐 25도짜리 빨간 병 요거 사서 한 입에 물고 오물오물 헹구면 입천장에 있는 뭐 이렇게 떨어진 거나 그다음 잇몸에 있는 이런 부분 이분들은 간단한 염증 정도는 치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의료 치료가 아니라 간단한 치료 이 정도 하고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 반드시 치과 가서 치료해야 되겠지만 가벼운 상태 이런 초기 상태에서는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할 때는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는 또 부드럽게 닦아서 잇몸을 보호해야 되지. 제가 나이 먹고 보니까 잇몸 어려서는 이가 약하고 잇몸이 좀 강하고 나이 먹으면 이는 단단해지는데 잇몸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잇몸이 패인 곳이 있어서 몇 번 이렇게 돈 들여서 떼었는데 아, 이게 또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닦으실 때 너무 빡빡 닦지 마시고 부드럽게 닦아야 잇몸이 나이 들면서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또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낮에 좀 잠시 식사하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의자에 등에 기대고 이를 악물고 좀 한 2, 30분 자서 피로를 해소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라 나중에 멀쩡한 이가 어금니가 두 개가 금이가 있었대요 아래가. 그래서 다른 이는 멀쩡한데 어쩔 수 없이 깨져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길 것 같아서 두 개를 빼내고 임플란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한 경우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를 악담하는 행동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닦기 어려울 때 보통 입을 좀 물로 헹궈서 화장실 가서 헹궈서 뱉어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이에 잇몸에 껴있던 것들 이렇게 묻어있는 것들은 좀 배출되고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은 잘 헹궈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또 뭐 가글을 하면 우리 건강 정보를 많이 보니까 가글을 자주 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이게 유입균도, 입에 있어야 되는 유입균도 다 죽여서 나중에 잡균들이 번식하기 좋아진대요. 그래서 가그린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차라리 그냥 물로 입 헹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뭐 샤워기 없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뭐 지금도 뭐 샤워기 있어도 안 씻는 사람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날마다 샤워하기 어렵고 이러면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타구니에 습진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습진약 바르고 말고 그랬었는데 그 원인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데가 있어서 좀 덜하기는 하지만 비데도 마찬가지로 물 내릴 때 앉아 있으면 그 사타구니에 습기가 남겠죠.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에, 오래되면 이렇게 습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변기에 물 내릴 때 특히 그 용변 보고 나서 내리게 되면 그게 다 튀어서 내 피부를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앉은 상태로 물을 내리면 안 되고 예, 커버를 덮고 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여담입니다만 뭐 삼성은 물을 아끼기 위해서 다 싸고 나서 물을 내라. LG는 뒷사람을 생각해서 싸자마자 물을 내려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어, 내 몸을 위해서 반드시 커버를 덮고 물을 내려야 내 몸에 그 용변이 튀지 않겠죠. 그리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혹여라도 뭔가 좀 가려움 증상이 있으면 엉덩이나 사타구니 부분에 가려움 증상이 있으면 약솜이나 화장솜이 넓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써보니까 알코올을 적셔서 이렇게 좀 닦아주면 간단한 가려움 증상이나 습진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에 알았으면 괜히 습진약 바르고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앉아서 물 내리지 말고 커버 덮고 물 내리고 그다음에 혹시 이상증 있으면 바로바로 약솜 아까 잘라낸 솜이 있죠. 사각형으로 잘라낸 조그만 솜이나 화장솜 같은 데 적셔서 닦아내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에, 뒤꿈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치하면 자꾸 갈라져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어느 그 백화점에 갔는데 여자분이 슬리퍼 신었는데 그 아줌마던데 양말도 안 신으시고 각질을 이렇게 예, 금이간 이런 형태로 다니는 것도 봤는데 어, 남자든 여자든 보기 흉하겠죠. 건강에도 안 좋고 그게 약간 무좀 증세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샤워할 때 불려서 우리 저 각질 제거기 그걸로 좀 긁어낸 다음에 바셀이나 무좀막 도포하면 깔끔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변기 막히는 부분, 비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안 해도 되지만 또는 출장 가서는 어디서나 이렇게 변기가 가끔 막히면 대량 난감이죠. 그래서 보면 막히는 이유가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아주 제가 이렇게 공용 화장실 가보면 비대 없는 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말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변기 안으로 들어가면 막히죠. 근데 이렇게 두 마디나 세 마디 정도 잘라서 접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어, 여러 번 해도 깔끔 떨어도 변기가 막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말아서 쓰면 변기가 막히는 것 같고 이렇게 두세 마디 접어서 적절하게 쓰고 비대 없을 때는 요 휴지를 물에 살짝 적셔서 적으면 뭐 물티슈를 쓰지 않아도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그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참 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내용인 부분도 있는데 에, 뭐
사는 게 다 그러니까 나이 먹고 오래 뭐 10년, 20년 고생하다가 깨우치지 마시고 혹시 도움되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